네, 브리핑 듣고 프로의 시선으로 왔습니다. 마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인데요. 6조 원 살짝 넘어가는 거래대금 여전히 한산한 움직임 속에 만기 이후에 오늘 사흘 만에 양시장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아시아장이 다 같이 빠졌고요. 오늘 미국 선물 지수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강보합권을 잘 유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장이 밀린 이유 두 프로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그리고 에코프로 실적 저희 대담 나누는 가운데 속보가 나오게 된다면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명 한국의결권 대행 부대표,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우원명 부대표께 바로 첫 질문 드려볼게요.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그 악재 재료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가자지구 폭격하겠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라는 해석도, 또 미국 국채 입찰 부진과 관련된 내용을 금리의 상승 이유로 꼽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CPI까지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사흘 만에 빠진 찬물을 끼얹는 악재는 뭐였다고 보세요? 일단 개별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 상승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제 국채 입찰 부진이 좀 영향을 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은 최대 수요처가 중국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 부분의 어떤 부진,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는, 가격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이 일단 주식시장으로까지 조금 번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일단은 오늘 하락한 것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큰 이유가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CPI 같은 경우는 사실 근원 CPI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예상치 정도 수준 나왔고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굳이 이유를 달자면 전체적인 CPI가 예상치보다 아주 소폭 3.6에서 3.7, 그 정도 0.1%포인트 차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시장이 빠진다고 얘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반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반등의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간에 연준 그 관련된 분들의 어떤 언급, 약간의 그 비둘기파적인 언급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으로 직접적으로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제 호실적으로 발표하면서 예상치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주가에 좀 훈풍을 불어넣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일단은 상쇄되는 그런 흐름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시장은 긴축 기조나 금리가 높은 상황, 이 부분에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수는 일단 뭐 전체적인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 고용과 관련된 지표나 아니면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일단은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그런 어떤 지표와 연관된 부분의 흐름,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은 사실 조금 이제 상방이나 하방 다 갇혀 있는 그런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면 종목별로는 역시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기업들 내용에 따라서, 또는 이제 앞서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이를테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더 확전이 될지, 예를 들면 이라크 같은 나라가 이란이 혹시라도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뭐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와 연관된 흐름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영향을 받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란의 자금을 재동결했잖아요. 그 측면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 키울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란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이제 송금을 한 거잖아요. 뭐 관련돼 가지고 뭐 사실 상당히 좀 나쁘겠죠. 기분도 나쁘고 실질적으로 이제 좀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했음에도 예, 불구하고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란하고 척을 쥐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뭐 또 사우디 같은 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네.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그래도 국채 입찰 부진 관련한 내용이 아무래도 금리를 다시 자극하지 않았나. 그리고 금리와 관련된 민감도는 여전히 살아있다. 따라서 답보 상태로 움직일 거다. 김덕호 대표도 같은 의견이세요. 지금 국채 금리 다시 반등했고 고착화된 이 인플레이션을 과제를 안고 가고 있는 지금 시장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답보 상태 계속 이어질지, 어제 그 전날 보여줬던 상승세를 더 이끌고 가기에는 지금 매크로 상황이 역부족인 건가요? 사실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물가가 이제 특히 많은 소비자 물가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PPI 지수,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오늘 새벽에 발표했던 CPI에 비했을 때는 훨씬 낮은 수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이제 물가에 대해서 가장 큰 조정을 받고 있는 원인들은 결국은 유통 마진에 의해서, 결국 어떤
인건비라든가 어떤 운용 관리비라든가 이런 보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CPI가 올라가는 부담은 소비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연준에서 만약에 이런 돌파구를 만들어주면서 증시의 안정성을 좀 만들어준다면은 CPI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개인 소비 지출이 그만큼 따라오는 데 있어서 부담 없는 물가냐, 즉 우리가 PCE 물가가 어느 정도 따라오냐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지난 9월에 이제 연준에서 마찬가지로 시사했던 중위 수치값은 이제 3.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CPI만 봤을 때는 지난번 이제 유가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3.7%를 도달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PCE 물가 이 부분이 만약에 3.3%를 좀 오버하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2월에도 금리 인상 카드를 한 번 더 꺼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2월, 그러니까 마지막 FOMC가 열릴 때 금리 동결 가능성은 70%를 훨씬 상회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찬가지로 CPI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지금 동결 가능성이 67%, 그러니까 3분의 2 수준으로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결 가능성이요? 그렇죠. 그 말은 앞으로 이제 한번 뭐 베이비 스텝 내지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뭐 베이비 스텝 정도에서 가능성이 뭐 25% 정도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것 같고요. 이 말씀은 결국 이제 시장에선 여전히 자금에 대한 부분의 변동성들을 좀 더 축소시키는, 즉 이 말씀은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금리나 뭐 가상금리라든가 이런 거에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주가가 탄력이 가지 못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어떤 차익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기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을 다시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요? 우선은 이제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이제 2,600을 탈환하면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2,700선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2,400도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좋은 기업들이 분명 많고 실적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분들도 악재가 요소가 되는 것들은 여전히 공매도가 활성화를 치고 있고요. 네. 반면에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또 다시 외국인이나 기관들 수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우리가 지수를 접근했을 때는 지수도 조정은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실적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을 잡고 접근하신다면은 네. 지수만 갖고 접근하지 마시고 오히려 종목에 대한 개별화가 훨씬 더 강해지는 시장이 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는 막판에 또 관심주를 통해서 힌트 들어볼게요. 지금 오늘 빅 이벤트 중에 또 하나는 에코프로 삼형제의 실적 발표입니다.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에코프로 나란히 BM 같이 3에서 4%가량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1,390억 원 분기 이익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M의 경우는 1,000억 원이 채 안 되는 940억 원으로 발표 예정이고요. 전년 대비 두 기업 모두 다 YOY로 30% 이상 이익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들이 다 주가에 녹아들었다. 이제 발표 이후에 분기점이 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 양극재나 전기차 산업의 방향성 자체가 최근 의구심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방향 잡기 어려울 거라는 시각까지 좀 분분하죠. 우원명 부대표님,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와서 그 후의 흐름을 좀 예단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 컨센에 대해서 중론 그리고 의견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뭐 어쨌든 간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절반 정도까지 내려와 그렇죠.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본다면 물론 작년 고점이긴 하지만 150만 원대를 갔다가 지금 이제 80만 원대로 내려와 있는데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상당 부분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란 예상치가 좀 반영이 된 부분이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내려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실제 실적이 나오면 어떻게 움직일 거냐. 물론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좋게 나오면 주가는 좀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제 이를테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이 네. 예상외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에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올 거냐라는 부분들은 뭐 예상치 정도 나왔다고 치면 주가는 뭐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이를테면 시장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뭐 누구도 이렇게 부인을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주식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보유하는 전략이 저는 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맞다라 판단이 되는데 다만 시장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시장도 이제 처음에 성장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고 다시 정체를
하게 되고 뭐 기술 개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또 이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재상정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맥락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뭐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시면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애초에 전기차 수요에 대한 1차적인 어떤 수요를 원했던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이 샀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수요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확충돼야 되는 부분들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필요할 걸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일단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늘어나고 실제로 줄어들게 되면 어느 정도 줄어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이를테면 그러니까 100% 정도 다 이렇게 전기차 관련된 이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관련된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친다면 일정 부분은 조금 현금화 시킨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를테면 조금 더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된 주들보다는 조금 더 상승 기대감이 좀 커지는 업종, 예를 들면 반도체 소부장과 연관된 종목들이나 아니면 일부 이제 엔터 관련주들 이런 조금 더 이를테면 주가 흐름이 조금 더 상승 탄력도가 좀 있을 기대감이 큰 그런 업종으로 일정 부분 좀 교체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반기의 주인공이었었는데 지금 조정은 거의 가격 조정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는 하지만 펀더멘털을 둘러싸고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가 상단을 이끌 재료가 되겠느냐 이 측면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아직 크지는 않다라는 측면도 같이 들어봤어요. 지금 교체 매매 이야기를 하시면서 엔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 시간대 저희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SM, 하이브를 담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진 않고 물론 시장 영향을 좀 따라가고는 있지만 저점 딛고 올라오는 이틀 내내 이 엔터 3사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3분기 실적 프리뷰를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좋을 건 아니라고 보던데 증권가에서 4분기 이야기를 벌써 합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 시즌 오히려 조정 딛고 올라갈 자리인 건지 지금 자리 어떻게 보세요, 김 대표님? 사실 이제 이전에도 제가 한번 관련돼 있는 엔터주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단기간의 반등을 기대하기까지는 아직까지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불안 요소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의 그룹사들의 어떤 이름값을 올려놨던 브랜딩 값을 올려놨던 아이돌 그룹들이 재계약 여부가 되냐 안 되냐인데 대표적인 예시가 어떻게 보면은 YG 엔터가 대표적이겠죠. 실제로 블랙핑크가 다시 재계약이 되냐 안 되냐 때문에 주가 상당 부분 많이 낙폭을 보였습니다. 즉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엔터주를 처음 접근하시는 분이라면은 조금 참고해 보실 만한 종목 내지는 기업이라면은 메가스터디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왜 교육주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거 2022년도 6월 24일 날 보시면은 저점을 달성했던 이 날이 언제냐면은 이때 스타 강사가 마찬가지로 나 이제 은퇴하겠다 선언을 하고 나자 6월 10일부터 계속 내리막을 찍습니다. 이 말은 뭐다? 결국 한 개 기업에 있어서 그만큼의 어떤 스타 강사 내지는 그만큼의 어떤 그룹들이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이 고스란히 작용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엔터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주가 조정이 굉장히 많이 받았던 종목들은 결국은 이 재계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연장 계약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매출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손실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인데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이번 4분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기업사들이 오히려 이제 신인 그룹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인 앨범들을 마치 이제 다시 진행 컴백 앨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송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 반송으로 조금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메리트를 조정받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오히려 개별 종목을 이제 주식으로 이제 취득을 했다라기보다는 펀드라든가 이런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받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앞으로 엔터주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당연히 엔터주들도 이 재계약의 늪을 당해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미국 현지에 있는 힙합 레이블, QC 홀딩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장르의 다각화,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엔터주들도 마찬가지로 단일 그룹이나 혹은 특정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의 어떤 기대주보다는 실질적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빨라질 거냐. 여기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좁혀나갈 것이 앞으로의 어떤 성장 발판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아티스트로 끌어올린 주가는
아티스트가 끌어내린다 이런 말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주가 재계약의 늪에서 좀 사업 다각화를 잘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우원명 부대표님도 앞서 2차전지 자금 이젠 반도체나 엔터 쪽으로 교체 매매해보는 것도 생각해보라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엔터 안에서 어느 쪽을 보고 계시는지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YG 제외하고는 오늘까지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SM, 하이브 또 JYP 엔터테인먼트로 들어오기는 해요. 어느 쪽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저는 뭐 실적이 좀 이렇게 개선될 그 개연성에서 가장 높은 회사는 SM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에 그 이수만 프로듀서에서 이제 지불하던 그 어떤 로열티를 이제 지불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급증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부분 같은 디스카운트를 경우는 다 해소했다. 예, 실질적으로 SM이 어떤 뭐 숫자로 찍히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와 연관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시면은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이를테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 비해서 한 2배 이상 높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좀 늘어나게 되면 이를테면 뭐 그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제 어떤 성장성 면에서는 숫자가 더 확연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JYP 엔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사를 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어쨌든 고점을 찍고 일정 부분 내려온 상태에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4분기로 이어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뭐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런 개별적인 이슈가 이렇게 불거지면 않는다면 주가 흐름들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 따라서 당연히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찍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4사가 좀 매력 갖고 있는 게 좀 다 달라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좀 답을 주셨고요. 저희 개별 종목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가보겠습니다. LS 전선아시아 앞서 브리핑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런 다각화했던 내용들이 수익성으로 걷어들이는 한 해 연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 키움증권 13,000원까지 보던데 사실 오늘 급등 21%의 급등으로 11,15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전에 LS 그룹주들이 테마타면서 올라갔던 그때 LS전선 아시아 가격이 17,000원대예요. 이보다는 한참 못 미치지만 키움증권이 얘기한 TP에는 또 거의 도달이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상승 여력은 더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전선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제도 제가 대한전선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뭐 북미 시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 대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전선 설비가 지금 30년 이상의 수명을 한 전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체 삽입 빨라지면서 여기에 대한 뭐 변압기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나왔고요. 이 부분의 소재는 지난 8월부터 이미 소재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뭐 LS전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신전기 그리고 뭐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을 많이 이제 좀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주가가 다시 이제 반납을 했던 부분들은 결국은 어떤 시장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변동이 좀 반영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런 LS전선 아시아가 마찬가지로 급등했던 원인들은 이제 페트로베트남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서 마찬가지로 전기 에너지 관련된 발전을 하는 이 기업이 실제로 MOU를 체결했다는 부분들에서 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될 거는 단순히 이제 전력 케이블뿐만 아니라 통신 케이블까지도 지금 이제 LS전선 아시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는 특징이고요. 앞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뭐 5G 산업을 미국이 한다 했을 때 그 통신 케이블을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마찬가지로 대미 수출이 지금 80%가량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실적이 북미 시장의 어떤 5G 시장이 커지면은 동반 상승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어떤 오늘 장중에서 이런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완급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증시가 변동이 굉장히 빨라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이슈가 나고 나서 종목 교체가 빨라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을 내놓으시면서 비중 관리를 하시고 또 이후에 다시 조정 이후에는 또 한번 종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것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징주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우원명 부대표님, 오늘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사료 곡물 쪽이 들썩들썩했습니다. 네. 이전에 곡물협정 이슈 있었던 6월 이후로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다가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또다시 좀 반갑지 않은 뉴스네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공습했다. 단기 이슈로 보게 되면 지금이 빠져나올 기회일까요?
글쎄요, 뭐 가격을 어느 가격에 사셨느냐가 중요할 텐데 최근에 사실 좀 뭐 주가 좀 많이 밀려 내려가 있다가 이제 이런 내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 조금 거래가 실리면서 이제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거래량 많이 실어놓고 밀리게 되면은 주가가 좀 많이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를테면 고점으로 따라가서 이제 주를 사는 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맞다라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 본다라고 친다면 일정 부분 좀 올라올 때 뭐 물량을 좀 줄여놓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산업, 뭐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이 정말 그 테마성 내지는 단기적인 재료를 그쵸. 움직이는 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는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일단 중장기적으로 뭐 접근하시는 전략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봐야 할 때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와서요. 장 마감 후에나 나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속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저희 방송에서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프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원명 부대표,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